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부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40살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 사연을 이렇게 보내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연애를 여러 번 했고, 사귈 때마다 항상 진심으로 사랑했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는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괜찮다는 얘기를 듣는 편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려고 하면 상대방 부모님이 반대하시거나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고 많은 상처를 받아왔네요. 사랑은 정말 순수하게 정직하게 해왔는데 그럴수록 저도 점점 지치더군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료들 친한 몇 사람만 비밀로 알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메신저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주말에 야근을 할 때 그녀와 같이 나와서 일하고 끝나면 데이트했기 때문에 대부분 몰랐어요. 회사 내 모든 소문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경비 아저씨는 알고 계시는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그녀와 1년 정도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살짝 권태기가 찾아왔고 부서에 여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후배는 웃음도 많고 굉장히 활발했고 저에게 살갑게 잘 다가오더라고요. 그 후배는 회사에 백으로 들어올 정도로 엄청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입사할 때부터 간부급 딸로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서 말이 많았지만 성격이 활발한데 옷도 잘 입고 잘 웃었기에 회사 안에서도 상냥함으로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어요. 외모도 성격도 매력적인 탓에 남성 직원들의 얘기에 자주 나오는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그 직원 후배와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어요. 저와는 나이가 10살이나 낮지만 저에게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사근사근 대해줬고 술도 잘 먹는 편이라 일 끝나고 자주 술자리를 갖게 되면서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하루는 야근 후 한잔 하는데 신입 후배가 저에게 깜짝 고백을 했어요. 제가 나이도 10살이나 많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것도 집안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조금 놀랐고 여자친구와 권태기지만 헤어진 게 아니었기에 사실대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차장님이 너무 좋아서 입사 때부터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밤마다 카톡 드리는 건 실례지만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하더로군요. 생각보다 너무 적극적이라서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하루는 저희 집 근처로 놀러 온다고 하길래 잠깐 만나기로 했다가 멀리서 왔는데 미안하기도 해서 차 한잔 하라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가구도 없다고 방석 2개 깔아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앵두같이 빨간 입술에 짧은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에어컨 설치가 안 돼서 방석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좀 떨렸어요. 덥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피자와 맥주를 사줬는데 자기 연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장님, 저 지금까지 남자친구들과는 좀 가볍게 만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설레고 두근거려요. 저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며 고백을 하더군요. 저랑 오늘 같이 있고 싶고 여기서 놀다 가면 안 되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저보고 귀여우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맥주도 한 잔에서 발그스레한 두 볼의 유진 양이 갑자기 제 몸으로 다가왔고 저도 남자인지라 흔들렸지만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며 집에서 나가면서 저는 진심인데 연락 기다릴게요 라며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열어보니 엄청 유명한 5성급 호텔 숙박권이랑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좋아한다고 차장님이랑 함께하면 뭐든 다 주고 싶다고 현재 여자친구분과 둘 다 만나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냐고 진심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잘난 친구가 날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던 중 여자친구랑 권태기가 심하게 오고 저도 마음이 어지럽고 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 둘 다 만나보고 결정하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저도 만나고 싶었지만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서 회사 업무 마치고 술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런저런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술이 오가다 보니 정신없을 정도로 밤새 술을 먹게 되었어요. 유진이도 저도 둘은 마음의 대화와 함께 그날 밤 몸의 대화도 뜨겁게 나누게 되었어요. 아침에 한 침대에 있어서 민망했지만 유진이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것에 너무 고마웠고 진심을 다하기로 했어요. 사내에서 비밀 연애는 쉽지 않았지만 너무 예쁘고 날 좋아해주는 그녀가 있어서 회사 가는 날이 즐거웠어요. 저희들은 업무 끝나고 몰래 손잡고 다니고 회사 근처에서 데이트도 했어요. 저희를 봤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아슬아슬하게 사내 비밀 연애는 계속하게 되었고요.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같이 섞여서 밥 먹을 때 유진이는 배부르다며 저에게 맛있는 반찬들을 더 나눠주기도 했고 점심시간에 몰래 나와서 차 안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보냈어요. 둘 다 차가 있어서 아침 일찍 와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가깝게 대놓고 비밀 데이트도 했고 회사 내 비상계단에서 몰래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하기도 했어요. 스릴 있었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유진이는 모 회사 사장의 자제로 진짜 잘 사는 집안의 둘째 딸이었고 저랑 만나면서 모든 걸 주려고 했어요. 외제차에 고급 리조트 숙박권까지. 지금까지 연애와는 달랐고 그런 연애는 저도 변화하게 되었죠. 한 번은 유진이의 가족들과 식사하던 중 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을 미래 사위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들으니 이런 상황이 놀랍기도 했고 기대심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에서 저희 집이 평범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디냐고 칼같이 시간 관리했고 절대 만날 틈을 안 주시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자기 친구들 만난다고 해도 영상통화를 걸어서 확인까지 하고 한 번은 너무 보고 싶어서 집 근처로 갔다가 아버님에게 들켜서 집에서 엄청 혼나고 골프채로 맞아서 멍들어오기까지 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저의 관계에 대한 반대가 집착 수준으로 심해졌고 숨통을 조일 듯이 대할 때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상 그 이상으로 아버님은 엄격했고 때리면서까지 둘을 갈라놓으려 했고 그럴 때마다 유진이는 새벽마다 몰래 나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있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럴 때마다 저랑 더 자고 싶어 하면서 관계를 가지길 원했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새벽에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제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그날은 어머님까지 합세해서 여자친구가 심하게 맞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회사 다 간두라며 머리카락도 잘려서 저에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이 너무 속상해하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그럴수록 더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다고 했고 한 번은 몰래 차에서 만났는데 뭔가 건네더라고요. 통장이란 인감증명서였어요. 오빠, 나 진짜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나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돈도 있고 내 명의로 된 집도 있어. 내 마음도 몸도 다 오빠 거야. 나 다 필요 없고 지긋지긋한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우리 애기 만들어서 결혼하면 안 될까? 라고 하더군요. 저도 포기할까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주는 여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런 그녀를 저버릴 수 없었어요.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저도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기에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죠. 저희는 몰래 홈전 임신해서 결혼할까 하면서 많이 고민했지만 떳떳하고 싶었기에 주말마다 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고 심한 모욕과 물바가지를 머리에 부으시면서 문전박대를 당했네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명절 때마다 최고급 한우와 선물 세트를 보냈고 그런 정성이 받아들여졌는지 유진이 부모님은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고 일부러 비싼 외제차도 사서 출퇴근할 때 픽업하면서 밤에도 데려다 줬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드디어 인연을 만났구나 생각했죠. 같이 살 집도 전세로 마련하고 주말마다 가정가구 구경하고 주중에 유진이가 집에 출장 간다고 하고 둘만의 아지트 같은 집에서 만나서 함께 자고 그랬어요. 반 동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유진이가 연락이 안 됐고 다음날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클럽 자주 가는 회사 후배가 있었는데 강남 클럽에서 남자들이랑 VIP 룸에 있는 여자친구를 새벽 3시에 봤다고 하는 거예요. 잘 놀 것 같았지만 그렇게까지 잘 노는지 몰랐다며 한두 번 놀아본 게 아닌 것 같다며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후배는 제가 유진이랑 사귀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설마 했는데 그 뒤로 자주 10시 전까지 일찍 잔다고 하고 새벽 내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 카페에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휴대폰을 보니 클럽에서 만난 남자인 사람이 어제 새벽이 너무 좋았다며 또 하고 싶다고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듯 쿵쾅대고 속이 토할 것 같이 울렁대더군요.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만났는데 미치도록 반대했던 부모님 마음 돌린 저인데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 싶었고 정말 죽은 힘을 다해 꼭 참고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인생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겠지 싶었고 여자친구도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의심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지방으로 일주일간 출장에 잡혔는데 하루는 밤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아, 바빴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또 여자친구가 잘 때 몰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SNS, 페북 이런 걸 보다가 심장이 멈추는 듯한 대화를 보게 되었어요. 인스타 메신저에는 여자친구가 먼저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고 술 한잔 하고 싶다고 자기 출장 와서 외롭다고 접근했더라고요. 그러고 밤새 술 먹고 같이 있다 헤어졌는지 누나 새벽에 화끈해서 좋았다며 또 놀자고 왔더라고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아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남자 인스타 들어가 보니 얼굴이 반반하고 근육질에 저보다 한참 어린 20대 초반 남자였는데 올라오는 사진이 엄청 잘 노는 듯 해보였고 태그가 다 급만남 급번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또 저에게 이럴 수 있는지 그동안 같이 살집 보러 다니고 서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틋하게 모든 걸 무릎 꿇고 지켜왔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듯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이런 여자 만나려고 그렇게 진심을 다했나? 그동안 왜 그렇게 진심을 다했는지 싶더군요. 여자친구는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자기 친구들은 다 비슷한 또래 남자친구 만나고 너가 아쉬워서 그 사람 만나냐고 딱 한 번만 다른 사람 만나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울며 달래는 거예요. 나 오빠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잠깐 친구들 말에 넘어간 것 같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오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울면서 자기 버리지 말라는 여자친구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날 비도 와서 둘 다 빗물에 다 젖고 너무 지쳐서 일단 집에 가자고 일으켜서 왔어요. 힘들게 만난 사람이라 그런지 바보같이 혹여나 감기 들리면 어쩌나 하고 집에 가서 얼른 샤워하라 하고 따뜻한 차도 내줬어요. 또 그날 밤도 같이 있다 보니 좋더라고요. 제가 바보 같은 건지 한 사람만 바라볼 줄 몰라 그런 건지 집착인 건진 몰랐지만 제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오빠랑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다시 가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너 인생 날리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그 여자 진짜 가볍게 노는 사람인데 네가 콩깍지가 씌운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여자에게만큼은 진심이었기에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일이 있은 후 갑자기 여자친구가 할머니가 상을 당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평소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고 계실 때 병문안 간 적이 있었는데 퇴원 후에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여자친구는 반정신이 나간 상태로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제가 남자친구이고 그런 여자친구를 보니 많이 걱정돼서 조문을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여자친구는 많이 울어서 그런지 엄청 수척해진 모습에 힘도 없어 보여서 뭐라도 먹이라고 죽을 좀 사다 주고 왔죠. 그런 모습을 보니 병문안이지만 인사도 드렸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유진이가 걱정돼서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다음날은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쓰러진 건지 너무 걱정이 되고 이 여자랑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이인데 예비사위로서 집에만 있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와락 안아주시면서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진이가 저녁 이후로부터 어디 갔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괜찮으면 좀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뭐지 싶어서 저녁 이후로부터 어디 갔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뭐지 싶어서 장례식장 근처를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휴대폰도 꺼진 상태여서 혹시 안 좋은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미친 듯 뛰어다니며 주위를 돌았어요. 그러다 몇 시간 뒤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여자친구 차를 보게 되었고 얼른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걱정했다고 하면서 부둥켜 안았어요. 유진이는 괜찮다며 좀 쉬었다 왔다면서 저를 살짝 밀쳐내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남자 향수 같은 향이 느껴졌어요. 뭐지? 싶었고 그 이상한 기운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유진이한테 차키를 달라고 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 문을 열자마자 아까 맡았던 남자 스킨 냄새가 진동을 했고 이상한 직감을 한 저는 블랙박스에서 얼른 유심을 빼서 챙겼어요.
일이 좀 있어서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고 집에 와서 노트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켜본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떤 남자와 여자친구 대화가 들리는데 그 남자가 여기 우리 자주 가던 모텔이네. 그러니 여자친구는 나 여기가 제일 좋더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치가 떨리도록 시린 배신감에 정말이지 땅이 꺼진 듯 엉엉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진짜 죽을까 하고 칼 들고 찾아갔지만 너무너무 억울했고 진정하라고 주위에서 말리더군요. 내가 하고 다닌 짓 다 알고 있다고, 진짜 그만하자고, 앞으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체 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하고 차단했습니다. 이젠 이유도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리고 생각 없는 까진 여자였는데 제가 잘못 본 게 맞는 걸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같은 직장이었기에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그만두기엔 너무 억울했기에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집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딸의 실체를 낱낱이 얘기했고 단속 잘 지키라고 제가 받았던 핍박을 모두 던져줬고 회사에서는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말해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친구는 제가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했고 몇몇 사람에게 말했더니 순식간에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군요. 팀 내에서도 회사 전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정신 나갔다고 얘기가 오르내리더라고요. 결국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부모님이 회사에 찾아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결국 스스로 짐 싸서 퇴사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의 내처진 꼴이 되었죠. 제 기억 속에 충격과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렇게라도 내치게 하고 싶었어요. 낯짝이 두꺼운 건지 몇 번 찾아와서 다시 만나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신병처럼 집착을 해서 아예 고소해버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네요. 저는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이런 걸까요? 그 이후로는 정말 좋은 여자분 소개팅도 많이 들어와서 만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아직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음 다잡고 새 출발하고 싶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